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수섬입니다. 오늘은 말기암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어제도 새송님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오늘 내일이 이제 되게 안 좋을 예정이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때 그냥 녹음을 안 했는데 오늘은 녹음한다 그러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왜 녹음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도 몸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가끔은 되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네. 그게 물론 저한테도 이제 물론 제가 이거를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만 네. 저의 어떤 기록 목적과 언어 재활 네. 목적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보게 되면서 좀 뭔가 그분들에 대한 약속도 어떤 책임감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네. 또 힘들다고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좀 가능한 한 수준에서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회에서는 그 환자에게 진실을 말할 때 혹시 환자가 남은 생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뭐 생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환자가 진실을 들으면 정신적으로 힘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이제 또 환자한테 진실을 알려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네, 포기까지는 아니라도 되게 힘들 텐데 네,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면은 말기 사실을 듣고 난 뒤에 환자는 참담함, 우울,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겪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네, 감정적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가족과 의료진의 관심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점에 음.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환자의 정신력이라는 게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만큼 약하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옆에 있어주면서 네,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혼자라는 건 참 힘든 걸 거예요. 네, 육체적 고통도 그렇겠지만 고립감이 환자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줄 수 있는데 네, 이제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환자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면 심적 고통은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어떤 뭐 자기가 병을 걸렸다는 사실은 알더라도 아, 그래도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나으면은 또 가족과 함께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지 하고 어떤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의 환자한테 굳이 이 진실을 직시하게 해가지고 그런 희망과 기대를 꺾을 필요가 있을까요? 희망과 기대를 꺾는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과 기대는 거짓된 거잖아요. 그쵸. 왜? 그거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뻔히 아는데 오래 네, 살 거라는 거짓된 희망을 주는 거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제 생각에도 이거는 너무 꼭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거나 혹여라도 네. 이제 짐작을 하게 되면 환자는 더 큰 좌절과 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말을 안 해줬어? 다 알면서? 음, 이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배신감마저 느낄 수도 있어요. 새som님이 제일 세상에서 싫어하시는 게 가짜죠. 진짜 그렇죠. 아닌 거. 그렇죠. 맨날 진짜에 집착하시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가요? 저는 진실이라는 게, 네, 물론
누구의 진실이냐에 따라도 다 다르겠지만 네. 진실이 가진 힘이 있고 네. 사람들은 그 진실과 진리를 감당할 만한 용기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굳이 아프니까 너는 이런 거 감당 못할 거야. 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거야. 라는 거를 지레짐작하지 말고 네. 그 사람이 자기 몫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음. 그리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삶의 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기암 환자일수록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져요. 음. 그래서 내일은 뭘 할까? 네. 그런 계획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오늘은 뭘 할까? 네. 하는 계획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각이나 예상과는 달리 환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되돌아보면서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만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네. 뭐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뭐 내후년에 뭐 할까? 뭐 20년 뒤엔 뭐 할까? 이런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오늘 오후에 뭐 할까? 네, 내일 뭐 할까? 이런 그렇죠. 계획은 여전히 세울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접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얘기해야 되나? 내일 얘기하자. 모레 얘기하자. 이러면서 망설여질 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족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있을까요? 가족들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네, 센터에서인가?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실제로 진실을 말한 경험이 있는 가족의 10명 중에 8명이 네, 환자가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뭐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한 68.8%, 네, 그리고 환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이죠. 음.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환자 및 가족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그거를 환자랑 가족이 이제 함께 상의를 하게 되겠죠. 지금 그렇죠. 현 상태를 알아야. 그렇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후회될까요?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가족들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대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제가 소개해 볼게요. 네, 우리 가족은 환자가 충격을 받아 삶을 포기할 것이 두려워 계속 숨겼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질병 상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를 계속 받기를 원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지쳐갔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도 읽어볼게요. 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환자 본인이 자신에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겠지만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려 했을지 아니면 더욱 살기 위해 노력을 했을지 그건 정말로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자가 자신에게 남은 생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족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기암 환자에게라도 진실을 알리는 게 좋다는 건 인정하고 언제 알리는 게 좋을까요? 언제 알리는 게 좋을까요? 누가 알리는 게 좋을까? 어디서 알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쭉 다 궁금한데요. 일단 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언제가 좋으냐. 네. 근데 이거는 가족과 환자의 생각이 좀 달라요. 어, 가족은 진실을 알고 싶은 시기, 네,
가족은 점차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그렇죠.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암 환자의 대부분은,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54.7%가 네, 점차 얘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암 환자의 대부분, 즉 72.5%는 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그 즉시 음, 바로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사실은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뭐 환자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이 그거 직접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직접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도 직접 얘기해주진 않아요. 아무도 저희한테 직접 얘기해 주지 않고, 회진 보고 이제 나가시는데 복도에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했더니, 저기, 당연히, 아, 너도 알고 있었지 않아? 이런 식, 아, 교모세포증이에요. 4등급. 이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인터넷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고, 뭐, 그런, 네,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즉시 알려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생각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즉시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면 그래야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는요. 음, 이게 그 HR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네, 나쁜 소식은 한 번에 그냥 확 알려주는 게 좋고요. 음, 그러니까 벌은 갑자기 주는 게 좋고 상은 조금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대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되게 말하자면 뭐 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격적인 받아들여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큰 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을 그 당시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전부 다 오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뭐 언제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떻게 알려야 되냐, 그리고 누가 알려야 되냐, 네, 뭐 어느 장소에서 알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여기 나와 있어요, 많이. 네,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지금까지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 darling.